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소프트대학의 이주식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실리콘밸리 ICT 전문가의 비대면 강의 사례 분석입니다. 목적은 글로벌 IT 전문가들의 경험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근무하는 IT 엔지니어들이 최신 트렌드를 청취하고 지금까지 대학에서 보유한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을 좀 파악했습니다. 몇몇 엔지니어들과 인터뷰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에도 실리콘밸리 전문가들을 대학에 초청해서 대면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연 횟수가 제한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대면 강연을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2학기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 모여 있고 강연자는 화상으로 참여하는 그런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화상 강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연자를 위한 풀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 과제는 2018년 1학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비교과 과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죠. 또한 금요일 점심시간대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제공하면서 좀 더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강연자 입장에서는 집에 퇴근한 후 안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시간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간대로 오후 8시부터 9시, 서울 시간으로는 12시부터 13시까지였습니다. 서머타임 때는 오후 7시부터 8시가 되겠죠. 질문이 중요했는데요. 질문을 받는 형태는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여 신청을 받고 주제를 공유하고 질문 앱이 있는데 슬리도를 활용해서 사전 질문을 받았고 이 사전 질문을 통해서 강연자는 좀 더 그 강연에 대한 어떤 부분을 포커싱 할 것인가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중에 라이브로 페이스 투 페이스 질문도 했고요. 또 질문 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질문도 했습니다. 강연이 종료된 후에도 학생들이 질문을 보내주면 이메일을 활용해서 강연자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기에는 소프트대학 학생들을 위주로 강연을 시작했는데요. 정보통신대학, 공과대학, 다음에 그 경영대학 쪽으로 확대 개방했습니다. 올해는 코비드19로 인해서 학생들도 비대면 화상으로 참여하고 강연자 역시 비대면 화상으로 참여했죠. 그래서 피어투피어 화상 강연을 하게 됐고요. 또한 화상 강연 사이트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화상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구글 행아웃을 활용했고요. 중간에 줌으로 대체했습니다. 기능적인 차이로 조금 줌이 좀 좋아서 줌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은 오프라인 교실에 모여 있고요. 강연자들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거 화상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에코나 하울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화상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를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강연자 리스트입니다. 지금까지 23회를 실시했고요. 올해 3번의 강연이 더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좀 많았습니다. 4명 정도 강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AI 관련돼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유다시티, 아마존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루카스펠름이나 이런 나사, 펩시콜라에 있는 분들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포드하고 바이두, 그다음에 퀄컴, 엔비디아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강연을 해주셨고요. 픽사에 있는 감독 한 분은 창의력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계신 분들도 두 분 정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아이오와 대학과 UC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계시는 교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때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이 엑스레이 필름들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지금 자기 현재 대학 생활들 그거에 대해서 좀 경험들 공유하는 주제도 있었습니다. 주제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까지 2년 한 10개월 정도 했죠. 그래서 AI,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한 7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2018년도에 2번, 2019년에 2번, 그리고 기타로서는 창의력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벤처 캐피탈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발표를 한 3번 정도 해주셨습니다. 학생들 참여 인원을 보면요. 2018년서부터 2020년 1학기, 지난 학기까지 총 2,136명이 참여했습니다. 뭐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학생도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평균 횟수는 114명이 참여했고요. 점점점 올해는 조금 인원들이 줄었습니다. 비대면으로 피어투피어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좀 홍보의 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당 평균 100명 정도 참여를 했던 거로 통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평가를 해줬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5개 척도로 평가를 했는데요. 매우 만족하냐, 만족하냐,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개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만족 이상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한 개 정도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결과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대부분 많은 것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강연 내용 평가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연자보다는 강연 내용이 조금 점수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강연자들의 기업이나 이런 주제를 보고 상당히 그 레퓨테이션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지만 내용에선 살짝 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학생들 지난 11월에 2019년 11월에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까에 대해서 63명이 참여했는데요. 63명은 지금 그 당시까지 한 21회 강연을 했었는데 한두 번 들었던 친구들이 32%, 그 다음에 세 번에서 네 번이 참석했던 친구가 20% 정도, 5에서 7회가 25%, 8에서 10회가 24%. 그래서 많이 분포는 굉장히 좋은 분포로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거의 한 90% 정도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을 해줬고요.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주제로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역시 해외 인턴십이나 취업에 대한 니즈가 한 30%, 그다음에 AI 24%,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돼서 14%, 대학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 12%, 창업에 대한 관심도 제법 있었습니다. 12% 정도, 스타트업도 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 인턴십이나 취업, AI,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생활 골고루 다 관심이 있어 했습니다.
내용 주제와 비교해서 깊이 측면입니다. 좀 더 얇고 넓게 좀 듣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듣기를 원하느냐를 보니까 한 70%가 좀 더 브로드한 내용들을 원했고요. 한 30%는 좀 더 깊이 있는 기술적인 내용을 좀 듣기를 원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 질문이 한 14%, 강연 중에 직접 질문하는 것이 19%, 강연 중에 이제 슬리도 질문 사이트를 이용해서 질문한 것이 53%, 사후 질문은 14%. 그래서 결국은 강연을 들으면서 질문 사이트를 이용해서 질문하기를 원했고요. 하지만은 사전 질문이나 강연 라이브 질문, 사후 질문도 웬만큼 포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팔로우업입니다. 자료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들을 때 어느 쪽을 루트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냐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을 것이냐, 개인 이메일로 보내줄 것이냐, 아니면 웹사이트 구성해서 공유할 것이냐, 공유 필요 없다. 이런 4개 중에서 72%가 화상 강연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료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학기서부터 화상 강연 사이트를 오픈해서 개발해서 오픈하고 있습니다. 화상 강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많이 듣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카톡 단톡방들이 있는데 단톡방을 통해서 한 60%가 카톡을 통해서 받았고요. 대학 홈페이지, 홍보 포스터, 강의 시간,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분포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강연이 종료된 다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강의자를 좀 받겠다는 것이 한 50%가 강의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질의응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한 24% 정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계속 멘토링을 통해 강연자와 커넥션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한 25%가 있었습니다. 전체로 랩업을 해보면 화상 강연 품질입니다. 화질, 음량, 음질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하다 보면 이 하울링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강연 전날 사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미국 쪽이 유선 사이트가 썩 좋지 않은 퀄리티가 안 좋은 적도 있어갖고 이런 퀄리티를 체크해서 사전에 미리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좀 들어보면서 제대로 워킹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화상 시스템으로서 행아웃, 줌, 웹엑스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기능적인 차이지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Q&A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슬리도라는 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강연 중, 강연 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향후에 질의응답에 대한 팔로우업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상 시스템에도 이제 채팅 앱이 있어서 거기다 올리는데요. 강연자분들이 이런 채팅 앱을 보면서 강연에 집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질문 앱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나 강연 자료는 이제 화상 강연 사이트를 통해서 2학기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간혹 강연자들이 보안 이슈 때문에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연하기 전에 사전 자료를 배포할 것이냐, 녹음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화상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화상 학생들 참여 부분입니다. 지난 2018년, 2019년에는 학생들은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고 점심시간대라서 또 햄버거도 먹고 그래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참 원인들을 보면은 수업 중복, 수업 때문에 못 들어오고 과제 준비 때문에 팀플레이, 시험 준비 등에 대한 이유로 불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여율을 높일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간식 같은 경우는 피어투피어 화상 강연을 하다 보니까 간식 제공은 의미가 없어졌고요. 멘토링을 좀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까지 강연하신 분들에 대한 이력을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한테 자기가 들은 과목에 대해서 강연에 대해서 인증서를 좀 제공하면 자기들이 대학생활 동안 이런 강연들을 누구로부터 누구의 강연을 들었다는 히스토리 관리를 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 그리고 거의 노쇼가 지금 발생했는데 한 30% 정도가 노쇼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줄일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3번 정도 노쇼를 할 경우에 이메일을 제가 직접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노쇼를 하지 않도록 그러한 애티튜드를 보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는 내용과 일반적인 내용인데 좀 더 브로드한 내용으로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전문 분야와 대학생활 경험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 7대3으로 전문 분야, 기술 분야한 70%, 그다음에 대학생활, 그다음에 인턴십은 경험에 대해서 30% 정도를 할당하였습니다. 강연 시간은 지금 1시간으로서 40분 발표하고 한 20분을 Q&A를 운영했는데 혹 강연자들이 너무 짧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90분 강연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연 횟수는 연간 10회 시행 중에 있는데 계속 10회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는 두 달 정도는 매달 2번 정도 했고요. 그때 이제 시험 기간이 없을 때는 한 번 정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강연자 소싱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28분, 26분을 지금 올해까지 할 건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지금까지 했던 분도 다시 잘하셨던 분은 다시 한번 소싱을 하고요. 새로운 분들도 소싱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도 소프트 대학이 한 90%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타 대학 학생들이 10%인데 좀 더 다른 대학들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시켜가지고 다른 대학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2018년부터 시작한 이런 실리콘밸리 ICT 전문가와 킹고인의 만남 화상 강연은 창의성이나 개인 경험,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기업 문화에 대한 공유가 좋았다고 그랬고요. 강의 방식이나 내용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화상 강의가 남대로 집중도도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Q&A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돼서 좀 더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어드바이스,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좀 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니즈가 지금 요구되고 있고요. 강연 후에 강연자와 학생들 간의 네트워킹을 좀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강연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강연 사진입니다. 2018년, 2019년도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화상 강연을 들었고요. 올해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피어투피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연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각자 강연했던 포스터들을 좀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3번 했던 거 아직 3번 남았지만 23번 포스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2학기 때부터 만들어진 화상 강연 페이지, 웹사이트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소프트대학 홈페이지 안에 샵인샵으로 이렇게 글로벌 IT 전문가와 킹고인의 만남 해서 디스크립션, 강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 그 다음에 질문, 대답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겠습니다.